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8월 2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캠시스 고가 17%, 종가 8%, 정석 반짝 나왔고요. 반복 추천주였습니다. 6월에 추천하고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고, 이후에 낙폭과대 추천, 여기서부터 무료 추천드렸고, 회색깔 박스에서 이게 추세선 위기도 하죠. 여기에서 매수와 홀딩 구간이다, 계속 홀딩 사인,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반복 사인 드렸고요. 급등 나오기 전날에도 언급 드렸습니다. 7월 4일에 유튜브 영상도 찍어 드렸고, 이렇게 여기를 뚫지 못하면 2250원 종가상 안착을 실패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를 주면서 이 박스에 갇혀 있다가 이후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박스 뚫고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왔죠. 8월 2일에도 캠시스 기존 추천주 대응 사인 드렸고요. 다음 현대코퍼레이션 전일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 영업이익으로 고가 10%, 11% 반짝 나왔고, 신성이엔지 상반기 수주가 3천억, 실적 사상 최대 뜨면서 고가 10% 나왔고요. 윗꼬리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스킨앤스킨 지분 100% 양수 결정. 여기서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고 쭉 크게 빠졌다가 장중 상한가 찍고 빠졌습니다. 이때 제가 여기 물려있는 분들 상한가 크게 올라오니까 본전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본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내로 전량 매도 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죽어가다가 크게 튀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때 전량 매도 하는 게 좋아요. 본전까지, 그러니까 본전이 여기라고 치면 바닥에서 바로 본전까지 올라올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추세가 딱 분봉 보면서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하고, 이후에 관심을 아예 끄고 또 뒤에 회복이 나오든 말든 무시하고 내가 동전주를 잘못 건드렸구나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고수는 여기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잘 하지만 초보는 여기서 매수하다가 수익 놓치고 끌려 내려갔다가 이제 또 올라올 때 본전 기다리다가 또 제자리 당하고 계속 손실 상태로 들고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응이 미흡하죠. 그러니 동전주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포바인 무증 가능성으로 최근에 계속 반복 상승이 나왔죠. 지금은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고 고가 5% 반짝 나왔고요. 다음 THQ 최대 주주 변경 고가 7% 종가 3% 요 박스에 갇혀 있고, 다음 넥스턴 바이오 노보노 인슐린 삼상 관련 소식 관련해가지고 전일 급등 나왔고 오늘은 고가 5%에 그쳤네요. 종가는 마이너스 4.5%. 여기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가 다시 저항으로 변한다고 했죠. 이 자리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고 여기를 종가상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퓨런티어 기존 추천주였죠.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하고 이렇게 수익 크게 나왔고요. 여기 21선 회복할 때 또 제가 알려드렸고 다음날 10% 상승이 나왔네요. 캠시스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커플링으로 같이 같은 섹터라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박스 보시면 되고요. S에너지 미국 민주당에서 그린 부양안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신재생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죠. S에너지는 태양광 관련주고 고가 5%, 종가 마이너스 1% 마감했네요. 이렇게 박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림 PTS 얘는 풍력 관련주입니다. 풍력 관련주고 최근에 고점에서 쌍봉 찍고 이렇게 빠진 다음에 요 자리를 다시 회복을 했네요. 다시 회복을 한 상태고 여기서는 반대로 W 박스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M은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W는 우리가 잘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죠. 다음 스톤 브릿지 벤처스 이거는 캠시스랑 같은 이유로 소카 상장 기대감 이걸로 올라왔고 고가 9% 종가 6%.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6,800원 정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하락 마감 나온다 패턴 살펴봤고요.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중국의 경제 보복,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우려되면서 경제 분야 섹터인 과자, 음식료, 그리고 아스팔트, 아스콘 이쪽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크라운 혜택, 크라운 그룹주, 크라운 제가 우, 크라운 혜택 홀딩스, 혜택 제가 식품,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 얘네가 전부 중국이 대만 과자를 금지 조치한다. 이 경제 보복에 큰 상승이 나왔고요. 음식료 쪽으로는 서울식품 우, 그리고 한성기업, 한국 맥널티, 한타, 우양 얘네가 반응이 크게 나왔습니다. 아스콘, 아스팔트, 보강산업이 모래 쪽으로 수출 중단 이걸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음 수산 관련주 한성기업, 동원수산, 사조시푸드. 수산 관련주는 이제 일본에서 방사능을 방출하기 시작하죠. 23년에 방출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또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해당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타하기에 좀 수월하고요. 게임 관련주, 게임주는 최대 호재가 중국의 파노 발급이죠. 이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파노는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서비스 허가해주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국에서 너네 게임 우리 서비스 안 해줄 거야, 안 받아 돌아가 하면은 매출을 올릴 수가 없죠.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뚫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고 뚫어내면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이게 드래곤플라이,
룽트 코리아, 컴투스 강세가 나왔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크게 상승이 있었는데 우마 무스메라는 이 미소녀들이 나오는 게임의 매출이 좋게 나와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카 관련주, 어제 시간의 상승 종목 캠시스, 스톤 브릿지 벤처스, 아까 해봤죠. 캠시스는 추천주. 그리고 개별 테마로는 KPF, 원래 석탄 관련주죠. 최근에 석탄 가격이 오른다 이거에 반응이 있었고, 오늘은 로봇 관련주, 로봇 쪽으로 강세가 나왔고, 스킨앤스킨 앞에 봤고, ST큐브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크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요. 다음 아스플로, 기존 추천주였죠. 권리락 효과에 이틀 연속 강세 나왔고, 오늘은 윗골이 크게 뜨고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는 계속 하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림원 소프트랩, 매출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5장 단타 추천주였죠.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게 마감이 되었고, 캠트로스, 일본의 독점을 깨고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을 국내에 공급한다. 매드팩토 일정주, 최장암 컨퍼런스 포스터 채택 8월 1일 뉴스고요. 일정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있네요. 삼성 스펙 사원은 최근에 이재용 광복절 특사 그리고 M&A 속도 기대감으로 반복해서 최근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8월 3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폐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있네요. 이지트로닉스 10%,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세비캠이 4일에 신규 상장합니다. 최근에 성일하이텍이 7월 28일 이때 상장을 했고, 전날인 7월 27일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있었죠. 28일에는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성일하이텍 때랑 똑같이 유사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으로 올랐지만 내일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세비캠이 상한가를 가든 말든 상관없이, 세비캠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하락이 나온다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 7월 27일 요때 다음날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성일하이텍이 신규 상장을 한다 예 상승이 나왔고, 28일에는 성일하이텍 상장하면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시간으로 10% 올랐지만 세비캡 상장하는 내일은 또 반짝 상승하고 하락의 무게를 두면 되겠죠. 당분간은 이렇게 좀 요 박스에 좀 갇히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종가상으로 17,000원 위로 안착 마감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MPCU, 이것도 폐배터리 관련주고 역시 동일합니다. 7월 27일에 성일하이텍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성일하이텍 상장하니까 하락이 나왔죠. 이거는 파동이 좀 큰 종목이고 현재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시간의 7%로 5,300원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 올라왔고, 큰 박스 보시면 되고, MPC도 볼게요. MPC는 시간의 3% 상승. 이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죠. 가볍기 때문에 MPCU가 우선주라서 7%, MPC는 보통주라서 3% 좀 더 약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얘는 이렇게 박스로 예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의 저가를 지켜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최근의 저가는 121선 주황색깔 선이랑 일치를
하고 9,100원 정도 합니다. 배터리 관련주 영하테크 얘도 28일에 상승 나왔다가 27일에 상승 나왔다가 28일에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482선 검정 색깔 선에서 근사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다시 종가상 13,800원 위로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추세 박스 21선 지키고 있는 자리네요. 영하테크는 시외로 2.6% 상승. 다음 영보화학 8%.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한다. 아주 좋네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월세 살고 있을 때 위층에 잘못 만나가지고 이 미친 여자가 엄청나게 쿵쾅거리는 거예요. 계속 말을 했는데도 쿵쾅거려가지고 또 올라갔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한 달 뒤 이사 가니까 한 달 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진짜 살인 충동이,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던데. 와, 아주 진작에 했어야지, 그쵸? 그리고 영보화학은 세종시 관련주기도 하죠. 세종시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슈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이걸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 계속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영보화학 이런 애들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보화학 최근에 4,400원 지지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지수에 밀린 정석 흐름이네요. 요 4,4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박스 양호한 흐름에서 박스 하단 이탈하고 죽었고, 요 가격 회복이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시간의 상승 가격이 딱 4,400원 정도 하네요. 다른 세종시 관련주도 볼게요. 오늘 영보화학이 움직인 게 세종시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체크. 프롬파스트는 5,000원 이탈하고 지수에 밀려서 죽었고, 다시 5,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바닥에서 작은 박스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영보화학 들어가. 아까 봤지? 유라테크는 9,300원 9,200원 정도 여기 안착이 중요한데, 조금 먼 나라 얘기죠.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좀 상승폭이 너무 크니까 요 밑에 단기 평 넣어 볼게요. 121선도 기준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좀 멀리 있고, 단기 평을 넣어서 보면 현재 41선 회복했고 61선 위로, 61선이 남색깔 선이 8,000원 정도 하죠. 여기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작은 박스 나오고 있고, 다 차트가 비슷하죠. 같은 섹터니까. 그리고 최근 지수에 밀렸다가 올라오는 종목들, 지수 연동 종목들이 다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대주산업은 세종시 관련주기도 하고 사료 관련주죠. 사료 관련주로서 이때 제가 역배열 끊었기 때문에 추천드렸고, 쭉 크게 사료 때문에 전쟁 수혜주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밥동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현재 파란 색깔 11선 이탈 후 11선을 종가상으로 제대로 안착한 적이 없네요. 종가상으로 11선이나 15일선 안착할 때 그때부터는 또 강한 낙폭과대 반등을 또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가짜 반등 주는 구간이 좀 있죠. 11선, 15일선 안착하면 이때도 가짜 반등 크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국영 GNM 4.4%, 뉴스는 없고요. 월봉은 아직
역배열에 갇혀 있네요. 그래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일봉으로는 최근에 241선 1년선에 좀 의미있게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죠. 이건 앞으로도 1900원 1900원 쯤에서 저항이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상승 가격은 175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일단 여기 도달하기 전에 121선 종가상 1110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여러 개 넣어두고 딱 봤을 때 얘처럼 특정 선에서 계속 의미있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음 아남전자 4%, 삼성전자가 M&A 속도를 내나. 이건 기존 추천 주고 오늘도 박스 돌파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종가에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7월 내내 매수 홀딩 사인 드렸고요. 눌림 매수는 최근 2600원 눌림 매수 사인 드렸고, 자, 월봉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 저점을 높이면서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였고요. 6월에 추천하고 29% 수익 나왔고, 이날 이후에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린 겁니다. 초록색으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노랑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약간 초록으로 쉬어가는 흐름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월봉이고요. 주요하게 추천을 했던 타점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최근에 여기죠. 이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는 자리, 역배열 돌파 기대로 아까 추천했다고 했죠. 지금 살짝 뚫은 자리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자리, 삼각 수렴. 삼각 수렴이라 함은 이런 식이든 이런 식이든 이런 식이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고 이렇게 뚫고 올리는 자리, 여기서 이게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다. 요거를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게 요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자리죠. 전고점까지, 전고점 3,5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근데 3,500원까지 월봉으로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일봉으로 보면 좀 먼 나라 얘기긴 해요. 이때 박스 돌파 반복 추천 드렸고, 이렇게 박스 여기 수익권 나왔고, 이제 여기서 또 재추천하면서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때 약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걸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하죠. 겨우 6% 올랐다가 쭉 빠졌네요. 이렇게 크게 빠졌지만 애초에 이렇게 빠졌다가 갈 수 있다 예측을 드렸죠. 예측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여기서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홀딩이 가능했고, 추매나 눌림 매수도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요날 이후에 계속 자, 크게 박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크게 박스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 홀딩 사인 반복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여기서 또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1차 매수 하던가 2600원 기다려서 눌림 매수해라 했고, 2600원 기준으로 1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복 추천 성공했고요. 이제 시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또 반짝을 조심해야 되겠죠. 캠시스처럼. 오늘 또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2800원 이 박스 상단을 뚫고 빼꼼 뚫고 안착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박스 돌파 양호하다 사인 드렸고요. 단기 저항은 3000원, 그 다음 3700원까지 위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매물이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30%니까 한 10% 정도씩 끊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네, 크게 이렇게 박스였다. 큰 박스.
확인하시고 여기서 작은 박스 복습하시고, 다음 넥스턴 바이오 CS4% 노보노 인슐린 3상 관련해서 어제도 설명을 했던 종목이죠. 월봉상으로는 아직 역배열에 있고 살짝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 일봉상으로는 역배열 돌파했고 121선 3,7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시간의 상승으로는 3,30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3,300원 위로 3,300원 위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이제 여기는 3,700원은 2차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거 실패하면 요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라 했고요. 최근에 크게 올랐던 애들은 제자리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다음 3원 강제 3.6% 상승, 뉴스 없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월봉 크게 역배열로 잡혀있고, 지금 역배열 하단이죠. 요 구간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성공한다면 또 요런 구간처럼 여기까지 올라와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매매는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에서 우리가 복습을 했죠. 유니온 머티리얼 여기 윗꼬리 역배열 저항이 정직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딱 도달했죠. 이렇게 역배열이지만 매매는 가능하다. 추천 당시의 차트고, 자 역배열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여기까지 닿을 수 있다. 이전에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3,500원 정도까지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3,500원 정도까지 도달했고, 일봉으로 보면 하루 만에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일정이 있습니다. 8월 4일 이때 펠로시 관련 일정이 있죠. 하지만 8월 4일 전에 미리 크게 선반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마냥 8월 4일까지 홀딩하는 건 안 돼요. 일정 전에 크게 수익이 나왔다면 이게 선반영으로 보고 이후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락시에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마냥 홀딩하는 건 좋지 않은 매매법이다. 다시 3원 강제 일봉으로 와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네요. 이전에 지지였던 2,850원 정도, 2,850원, 그리고 121선이 2,900원 정도 합니다. 요 구간이 가장 단기에 강력한 저항대니까 참고하시고, 밑으로는 21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여기 그리고 21선 두 개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홈택 시스템 3.6% 상승, 월봉은 아직 역배열 갇혀있고 그래도 바닥권, 최저점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장기입형 481선 저항받고 떨어졌고, 최근에는 121선 저항 구간이네요. 875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그 위로 또 이렇게 장기입형 1년선, 2년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동전주긴 하지만 그래도 신용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동전주 뭐 스킨앤스킨 이런 애들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상승 이유는 아남전자랑 똑같고요. 아스콘 관련주기도 합니다. 오늘 아스콘 관련주 보강산업이 크게 올랐었죠. 보강산업은 지금 1년선 6,900원 안착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이네요. 전고점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전고점 살짝 밑에서 맞고 떨어졌고, 6,470원 지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유일 로보틱스 3.5% 상승, 삼성전자 2030년에 무인공장 도입 추진한다. 이걸로 상한가 나왔고, 이날 단타 종목이었죠. 상한가 후에 크게 오르지 못하고 2% 고가 주고 빠져있는 상태네요. 오늘의 저가인
33,300원 33,30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지금도 크게 오르고 여기 이제 이탈 나오기 시작한다면 큰 조정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겠죠. 항상 이런 최근에 파동들을 보면서 주가가 단기에 과하게 상승이 나왔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보유자분들, 수익자분들은 하락시에 찹찹찹 이렇게 분할 매도로 챙기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만약에 들어간다면 손절을 짧게 잘 해줘야 돼요. 하락이 나오는데 손절 안하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단기에 큰 조정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항상 단기에 밥을 많이 먹었으면 이제 똥을 크게 싼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가든 말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추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절을 짧게 잡자. 하지만 초보분들은 그걸 못하니까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하락 종목도 볼게요. 카스텔 바작 마이너스 4%. 최근에 상한가 주고 다음날 고가 6%. 이것도 단타 종목이었죠. 그때부터 눌림 단타, 추격 단타,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그리고 상한가 마감했고요. 이제 상한가 가격 부분에서 남아있는 물량 홀딩해야 된다. 상한가 다음날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추가 수익까지 나왔고요. 다만 또 상한가 다음날 이렇게 빠졌으니까 계속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밥동 아직도 48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흐름임은 맞지만 이 똥을 조심하셔야 되고, 단기 지지로는 1,900원, 1,200원 이렇게 두 개 잡힙니다. 최종 지지는 상한가 시가인 9,270원.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추격을 했다면 여기까지 크게 조정을 당할 수 있다.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앞타바이오 역시 동일하죠.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 25% 상승 나왔고, 밥동 이렇게 조정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구간. 시외로 마이너스 3.7%. 그냥 밥동 조정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얘는 과거에 여기서부터 반복 추천, 재추천했던 종목이고, 이때는 추천을 놓쳤네요. 우리산업홀딩스 시에 마이너스 2.9%. 이것도 밥동이죠. 밥동 하락이 나오는 거고,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기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에 시에 하락이 나온 거고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반복 단타 추천을 드렸고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타 추천 드렸고 성공. 고점에서 물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지금도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락을 뚝 까맞기 싫으면 고점에서 추격하는 거는 조심을 해야 한다. 다음 추천주 결과랑 현재 대응법까지 볼게요. 캠지스는 반짝 상승 나왔지만 오늘의 저가 2,300원 정도 지켜주면 계속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박스를 돌파한 상태,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면 다시 또 요 전고점까지 상승 시도를 할 거고, 실패를 한다면 또 요 추세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다음 파이버 프로 UAM 관련주 6월 말부터 7월까지 계속 반복 추천을 했고요. 8월에 일정이 있었고, 최근에 낙폭과대 밥 먹고 똥을 싸고 역배열 끊고 박스를 보여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파이브 프로는 최대 23%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세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현재 이렇게 추세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추세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요.
베셀 같은 경우도 기존에 4월에 추천을 했던 여기 역배열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N 반등 노려서 추천하고 단기에 180% 상승이 나왔고, UAM 관련주가 플라잉카 관련주죠. 정책주니까 길게 가능하다 했고, 이게 일정이 계속 반복해서 잡힙니다. 일정이 반복해서 잡히니까 타점 잡고 계속 반복 추천이 가능한 거고요. 일봉 이때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튀고 빠지고 반등 줄 때 여기서 추천 드렸고, 단기에 크게 상승 그리고 최대 180%. 이후에 5%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또 줄 때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추천을 한 거죠. UAM 관련주는 7월에 계속 반복 추천을 했고, 베셀, 5%, 네온테크까지 다 반복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온테크도 여기서 역배열 끊고 여기 박스 보여줄 때 여기 추천하고, 베셀이랑 같이 추천한 거죠. 요때 5%는 추천 못했고, 네온테크도 역배열 끊고 요 7월에 반복 추천하고 요 수익권 나온 거고요. 얘네는 이렇게 박스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박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이렇게 일정 추천이 나가고 수익이 나죠. 이 뒤에 일정 단기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옵니다. 요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요때 추격하고 물린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나요? 이 종목은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일정이 끝나도 뒤에 또 일정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 투자 홀딩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물리면 기회비용 상실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월봉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2000년 6월이고요 2000년 6월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 반등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쌍바닥 반등이 나오는 자리니까 좀 편하게 홀딩이 가능했던 자리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재료 소멸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여기는 완전 개고점이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개고점인데 여기서 재료 소멸을 당하면 여기 위치하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홀딩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편하게 홀딩을 했다가는 여기 제자리 최악의 결과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월봉 보시고 내가 재료 소멸을 당한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점인가 아니면 무릎 자리인가 아니면 머리 어깨 자리인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월봉부터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딱 있으면 월봉을 보는 거는 이 전체를 다 보는 거고요. 이제 일봉만 본다 그러면 뭐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마음에 드는데 몸까지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얼굴만 보고 잘못 사귈 수가 있다 이거죠.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뭐 단타는 이렇게 뭐 코나 입 정도 이렇게 보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고요. 항상 전체를 본 다음에 부분을 조목조목 보자. 지금 코시국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또 마기꾼들이 많이 있죠. 눈만 보면 미남 미녀가 많이 있어. 이렇게 속을 수가 있단 말이야. 마스크를 벗겨야 돼. 벗기고 전체를 다 봐야 한다. 안암전자, 이거는 시간의 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 다 설명했지만 간략하게 그때 추천하고 수익 다음에 또 재추천 눌러줬다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노랑만 생각하지 말고 초록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보너스, 요거는 기본 흐름.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분할 매수하면서 수월하게 수익이 가능하다. 요때 바로 갈 수도 있고, 요때 6% 정도 수익 나왔지만 이렇게 쉬었다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도 우리가 이 초록 색깔 흐름을 예측하고 있었다면 수월하게 눌림 매수, 추매로 수익이 가능했다. 계속 뒤에도 반복 추천을 했고요. 자꾸 이렇게 추천하고 하루 만에 20%, 단기에 45% 이렇게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죠. 단점이 생겨요. 추천하면 단기에 다 올라가는구나. 모든 종목이 이렇게 단기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보유일을 어떻게 드리죠?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 달, 평균 2주를 보유하자. 평균 2주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조급함에 네이처셀, 유니온모티 이런 것만 보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씨 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수익이 안 나 이러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게 단기 스윙 매매다. 스윙의 보유일은 3달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저희는 3달까지 보면 너무 기니까 이제 평균 2주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삼진 L&D 이거는 눌림 매수 드린 거죠. 튀었다가 빠질 때 빠지고 반등, 양봉 하나 확인하고 노랑으로 반등 나오던가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 나오던가 이렇게 눌림 매수 추천 드린 거고, 요날 추천을 준 거죠. 요날 추천을 양봉 하나 확인하고 추천을 드린 거고,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에 11% 수익, 충분하게 수익을 줬고요. 이후에는 또 밀리면서 박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매수 홀딩이 가능한 자리죠. 여기 3,000원, 3,000원 이탈이 없으면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이었고, 결국 또 박스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박스 돌파하고 또 두 번째 수익권을 줬습니다. 눌림 매수를 했다면 이제 20% 이상의 수익을 본 거고요. 현재는 또 이렇게 크게 박스로 봐야 되겠죠.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다시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거 염두에 두고 박스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큰 박스이기 때문에, 자, 박스 상단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18% 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때는 1차 매수, 다음 하락하면 2차 매수를 여기 크게 잡고 대응을 하시던가, 하락할 때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다른 종목을 노려봐야 되겠죠. 종가상으로 3,700원 위로 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단타 추천주 영림원 소프트랩, 급등이 나올 때 만원쯤에 눌림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체결이 안되고 바로 올라가면서 이 회색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추격 가능하다 돌파 매수 드렸고, 장중 상한가 찍고 최대 10% 수익 주고 좀 하락 마감이 나왔네요. 월봉으로는 역배열 돌파를 한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이고요. 최근에 박스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네요. 이땐 지수에 밀렸던 구간. 일봉상으로는, 자, 요때 제가 종가 베팅도 좋은 자리다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보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올라가는 게. 근데 이제 종가 베팅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매수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올라가 버렸다. 현재 대응법은 이제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큰 조정, 만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만원 정도 지지, 그리고 9,190원 지지, 이렇게 주요하게는 이렇게 크게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짜잘하게는 9,500원도 지지가 되고요. 조금 더 위에 지지를 볼 거면 또 분봉을 봐야 되겠죠. 분봉을 보면 여기서 돌파 추천 드렸고 11,200원 정도 1차, 그리고 여기 돌파했던 자리 11,800원,
짧게는 이렇게 2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봉에도 단기 입평 넣어서 뭐 11선, 15일선, 21선 깔려 있겠죠. 그런 단기 입평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음 우리산업홀딩스, 얘도 영림이랑 똑같습니다. 눌림 체결 안되고 올라가길래 돌파할 때 1차 추격 가능하다. 이렇게 최근에 눌림 체결이 잘 안돼. 돌파로 이렇게 단기에 수익 나왔고, 이후에 흔들면서 더 크게 올라갔고요. 분봉이고요. 분봉의 저가 5,590원 지지 1차로 중요하고, 5,590원이면 여기, 다음 5,400원, 5,400원, 그 다음에 요 라인 최근의 저가 5,000원 정도, 이렇게 단기 3개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